자, 이제 예. 오늘 최종 결과는 이제 8시 우리 그 뭡니까 이제 출구조사 이게 나올 거니까 이제 보면 되는데 결집 현상이 생겼다는 것은 첫 번째로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온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 쏠림 현상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득표율 차이가 날 것인가는 이제 각자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국힘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PK에서 부산 경남 쪽에서 결집을 하면 역전시킬 수 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PK 쪽이 결집을 하면 이길 수도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물론 그걸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PK 쪽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꼴찌로 내려갔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럼 부산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오늘도 뭐 전화를 제가 한 2군데, 3군데, 한 사람은 카톡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분위기 좋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는 시민들이 막 달려가서 표를 찍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고 한 사람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보수가 마지막에 영남 쪽에 결집을 하자고 했는데 왜 부산이 투표율이 높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국힘에서는 내부적으로 PK에서 결집하면 역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말도 본질적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현상적으로도 그 말 자체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민주당 쪽에 알아보니까 그럼 솔직히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아유 그래도 지금까지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한 8에서 10%는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 그렇죠. 다르게 두 정당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민심과 이런 게 달리. 그럼 8에서 10%는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아 이거 지금 우리가 뭐 단 1초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 최종 결과로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빵 터진 게 하나 나왔죠. 그렇죠. 투표율이 이 정도 갈 줄 몰랐는데 그거 뭐냐고.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투표율이 낮아져 버렸고 결집은 안 되는 건 확실하고 투표율은 전국적으로 높아졌는데 민주당은 한 8에서 10%인데 이것도 걱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제가 아니 어떤 이거는요. 이거는 항상 예. 그래요. 한쪽에서는 허세를 떨을 수밖에 없고 항상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엄살을 해야 되고 저도 지금 마음대로 얘기를 못하는 게 그래도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맘 놓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엄살 떨겠습니다. 그러니까 2자릿수 이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재밌는 얘기가 오늘 오전에 이제 매일신문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윤석열 쪽 이야기를 거의 이제 가장 추종하고 있는 언론으로 보이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매일신문이 어떤 메시지를 내냐면은 투표율이 75%보다 낮아야 이재명에게 유리하다. 75%보다 높아지면은 보수가 골든 크로스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논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웃기는 얘기야. 희한한 얘기예요. 그것도 웃기는 네. 얘기야.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의 이 이유는 근저의 심리는 자, 투표율이 지금 낮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보수 유권자들이 보수에 실망을 해서 뭐 한덕수다 김문수다 싸우는 과정에서 환멸을 느낀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는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그렇게 같이 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80% 넘어갈 수도 있다. 보수 유권자들이 미워도 그래도 국민의힘이라고 결집해버리면 80% 넘어가고 그러면 역전할 수도 있어. 이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진영에 있는 그리고 민주시민들이 이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을 종식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펄펄 끓고 있는데 결집을 해도 거기 가서 결집하지 무슨 보수가 더 결집을 하겠어요. 투표율이 80% 넘는다면 진보 결집이 더 많은 거죠.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이거는 이번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칭찬을 해줄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 마지막에 그러니까 거기 지금 국힘에서도 지금 PK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저께 박근혜가 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실말이라도 하나를 거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난 며칠 동안 그렇게 걸만한 걸 국힘 쪽에서 몇 개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유시민 작가 말 가지고 왜 저렇게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흔들어 보려고 그렇게 저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 지지자들이 흔들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냐 하면 그래 그러면 유시민 찍지 마. 이러고서는 유시민도 후보야? 유시민 찍지 마. 이러고서는 그냥 대범하게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요 사나흘 동안에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 내란 종식에 관련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대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결집을 이렇게 특별하게 할 만한 사실 그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워낙 끌어있던 게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예. 하여튼 80%를 넘기면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하나 더 이제 네. 보태면 조금 전에 강승 변호사가 했던 이제 대구 매일신문, 저도 뭐 매일신문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이쪽에서 이제 분석했던 것은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투표율이 낮아야 이제 민주당은 보수 쪽에 유권자들이 현장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상대를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예측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는 오늘 이 현상의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더 높아져 있는데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이 직결의 정도가 세지 않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혹시라도 지금 문제 오후 1시인데 역결집이 생겨서 그럴까 봐. 우 몰려가면 그럼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결집이라는 것도 무슨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예. 확실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거나 또는 저쪽에서 정말로 졸전을 하고 있어서 뭐 어떤 이런 상황인데 일단 요소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없습니다. 결집이 되겠나 안 되겠냐라고 하는데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까? 이제 어려워진 거죠. 투표율이 62.1%로 가버렸으니까 높아졌는데 야 그럼 이거 보수가 결집한 거야? 아니면 이재명 지지자가 결집한 거야? 이것은 각자 해석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62.1%라고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전투표가 낮았는데 본투표에서 치고 올라가서 넘어서 버렸어요. 이거 어디가 결집했느냐? 뭐 저는 일단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뭐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득票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요소는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약한데 예. 근데 한 가지가 아, 네. 네. 득표율을 마지막에 저도 이번에 굉장히 보고 싶은 게 네. 유일하게 저 하나 변수라고는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이준석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쪽에 굉장한 끌어오르게 분노를 일으킨 건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내란에 관련된 저 구구뿐만이 아니라 혐오 범죄에 대해서도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결국은 저쪽이 단일화를 안 했어. 그렇죠. 단일화를 안 했는데 그동안 단일화 장사는 끊임없이 했어요. 그리고 국힘에서 단일화 장사를 솔직히 이준석만 단일화 장사를 한 게 아니라 국힘에서도 단일화 장사를 꽤 잘했어. 유일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봐라. 이준석이 저렇게 꼬꾸라지니까 이제는 찍어서 우리 쪽으로 오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사를 유일하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은 맥힌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주변에 제가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 뭐냐면 이준석에 대한 혐오 이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김문수에 대한 이른바 이렇게 미화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고 보면은 아마 그게 약간은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었겠다. 그 정도 변수는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거는 마지막에 득표를 봐야 알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정말 이준석이 아니라 글로 갔는지. 제가 이제 네. 한 말씀만 좀 더 덧붙여 붙이겠습니다. 네. 이제 예상을 못한 정도의 투표율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해석을 의원님 말씀에 제가 좀 보태서 하면 집단지성이 발현될 때 민심이 단일화를 할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러면 우리를 추격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단일화에 대비를 하고 있었다. 나 네, 개인의 그렇죠. 행동은 계속.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파편화되어 있을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1000명, 10,000명이 아니고 100만 명, 200만 명 단위로 움직이는 것은 거기에서 집단지성이 발현되니까 단일화에 대비해서 혹시 우리 질지 모르니까 그럼요. 더 그럼요. 사전에 채비를 한 것이 예. 오늘 이 투표율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은 단일화가 안 돼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단일화 준비를 하면서 갔던 것으로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 이제 이러면 결과적으로 투표율에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이냐. 그럼 첫 번째 투표율이 77.1%라는 지난 대선의 결과가 78%는 넘게 돼 있고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한 1시간 전에 예.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거 큰일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79, 80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거기다가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어떤 결과로 가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단일화에 대한 대비를 국민들은 국민들께서 민심은 하셨구나. 유권자들은 하고 있었다. 맞아요. 그것이 지금 맞습니다. 투표율로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이미 준비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측면도 그럼요.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희 단일화 할 거잖아 하니까 계속 이준석 후보 쪽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 스택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못하게 되는 무산 효과도 결국 이어질 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리고 보여지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준석에 관한 효과가 또 부정적인 어떤 보수 진영에 굉장히 효과를 미친 것이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굉장히 큰 뼈아픈 문제가 된 게 예. 뭐냐면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 내란을 옹호하고 뭐 보수라고 해서 전부 뭐 부정선거 믿고 그렇지 않거든요. 합리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한덕수와 김문수의 다툼과 당권파들의 싸움을 보고 환멸을 느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다른 곳을 가기를 원했는데 그럼 대안 세력으로 얘기할 수 있는 뭐 개혁 보수니 신보수니 하는 세력이 이준석인데 이준석은 더 밉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도저히 못 찍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져 있는 보수 유권자들이 많고 근데 이 상황에서 마지막 투표율 지금 대구도 59.3, 부산도 58.1 굉장히 지금 매우 낮은데 이런 상황에서 투표 동료를 하고 막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도 투표를 해야지라는 동료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 내가 나서야지라고 하지 않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실제로 대구에 있는 어른들 몇몇 분하고 예.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투표해달라고 이번에 꼭 김문수 찍어달라 뭐 이런 투표를 투표 동료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다 냉소적인 반응 보이고 하면 뭐해 되지도 않을 거.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투표하시는 분들 심지어 김문수를 찍었다고 이야기하시는 어른도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안 될 것 같은데 불쌍해서 내가 한 표 줬다.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지금 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주고 계시고요. 예. 김진애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인기 완전 짱이네요. 그러니까요. 무려 지금 18,000명. 우와. 매불조나 이런 데는 수십만 명 나오지만 아하, 그럼요. 스픽스에는 17,000명, 18,000명 이거 대단한 오케이. 거거든요. 아하,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동시간대 지금 라이브 방송 보니까요. 네. 국내에서 우리가 맞아요.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은 것 네. 같아요. 14시까지 우리까지 하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18,00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방송을 보고 계신데 확실하게 김진애 의원이 오시니까 네. 분위기가 다르다. 자주 좀 오십시오. 아니 그러고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거 하는 예. 게 제가 이번에는 정말 저도 너무너무 결과가 보고 싶은 게 저는 이번이 왜냐하면 이준석한테 이걸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냐면 솔직히 지난 화요일에 몇 번의 이번 과정에서 몇 번의 저 충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하여튼 3월 8일 날 너무너무 충격받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풀려난 게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조이대가 했을 때 너무너무 충격받았고 그다음에 거의 동일하게 충격받은 게 저는 화요일 날 그 혐오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보면은 극우에 관련된 그다음에 기득권 카르텔에 관련된 이 응징뿐만이 아니라 요번에 잘하면 이 혐오까지도 없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정말인가? 왜냐하면 지난번 여러분 대선 때 보면은 우리가 0.73%로 졌잖아요. 예. 근데 그때 한 이틀 사흘만 더 있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여성표가 쫙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게 저쪽에 대한 게 완전히 이게 달라졌는데 이번에 이 이준석의 혐오 발언 때문에 생기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리박스콜에 관련된 그렇죠. 거 나오잖아. 이런 여러 가지 기득권에 관련된 이 문제, 그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혐오에 관련된 거 이것 때문에 이거 가만 내버릴 수가 없겠다. 근데 이러면서 올라오는 게 솔직히는 권영국한테 갈라 그러다가 저는 솔직히 마지막에는 이재명한테 올 거라는 생각을 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또 마지막 하여튼 투표를 보고 싶은 생각이 정말 들어요. 예.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보일 것 같습니다. 워낙 중대한 이제 지금 내란 세력 척결 그리고 이재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이 이제 유권자들의 강한 인식에 자 아까 단일화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유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먹고 있었고 또 이준석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니까 이것까지 우리는 이번에 다 넣어서 정리를 하자라는 게 또 하나 더 있었고요. 하나 더 보태자면
유시민 작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저렇게 공격을 많이 하느냐고 동의할 수 없지만 예. 이게 혹시라도 또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그럴까 너무너무 댓글 이쪽에서는요. 그럼요. 야 이거 아니야 그럼요. 아니야 그런데도 드러내놓고는 말을 못해. 네. 그러니까 이 긴장감이 혹시라도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유시민 작가를 보호하면서 숨어서는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하고. 그럼요. 예. 그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복합되는 우리 경험을 과연 최근 20년 만에 해본 적이 있느냐. 네.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쫄면서 네. 끝까지 죽기 살기로 해보자고 아이고, 하는 게 표현이- 유권자들도 없다는 거예요. 표현이 아니 그리고 네. 리박스쿨 때문에 엄마들이 저도 저기 할머니로서 우리 손녀가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거든요. 예. 야 이거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엄마들의 이 걱정이라고. 아 저거 초세력한테 했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이렇게 가동된 게 굉장하게. 근데 그 말이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하시네. 막 얘기할 수 없으면서 그러면서 쫄리면서 막 속으로 더 열심히 하는 네, 거. 예. 이거 굉장히 굉장한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뭐 어떤 한 사람도 심리적으로 아니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다들 초긴장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을 국민이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그 요소가 정말 드라마의 최고 소재가 되어서 위대한 정말 역사 드라마를 우리가 드라마를 한번 쓰고 국민들이 있어요.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내란 전국에서 워낙 시민들이 황당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조이대가 갑자기 파기환송을 한다든가 재판을 갑자기 서둘러서 끝내려고 한다든가 윤석열이 풀려난다든가 이런 시민들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계속 연달아 발생하니까 이 모든 음모들이 시민들을 전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방심을 안 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는 안심할 수 없다. 막 초긴장 아무리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아니야. 저것들은 괴물이야. 비상식적인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맞아요. 끝까지 긴장하는 텐션을 유지하도록 저들이 길러줬다 시민들을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약간 이 전사화, 뭐 전투력이 이제 갑자기 크게 올라서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번에 리박스쿨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전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쵸, 일어난 말이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TK나 PK 지역에 제 나이 또래 청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 이번 리박스쿨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어릴 때 한 번씩 그 경험을 해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승만을 추앙하고 이런 역사 왜곡적인 인식, 그러니까 이 극우적 사상을 주입하는 곳에 한번 경험을 해봤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한 청년들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금 문제가 과거에는 소위 어떤 비인가 어떤 교육시설 형태로 해서 여러 어떤 사이비 종교들이 이제 얽혀 있고 설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세금을 써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같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심지어 그 윤석열 반탄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반탄 노래를 막 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준석의 성희롱 발언 거기에 플러스해서 리박스쿨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겠죠. 만약 이것도 이틀 사흘만 더 있었으면 김문수하고의 관련이 엄청나게 커졌을 겁니다. 예. 그랬을 겁니다. 와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일본에서 가린님께서 이렇게 슈퍼챗도 보내주시면서 멋진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깊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일본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예, 뭐 예. 일본에서 응원을 하시는 가린님을 저희들이 응원을 해드려야 되고 지금은 뭐 감사합니다. 예,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죽기 살기로 모아서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세웠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칭찬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경상도도 이번에는 이재명 찍을 거라 믿습니다. 이루리님. 저는 이제 제가 영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영남 지역이지만 야 그래도 대구 경북도 많이 바뀌려고 하는데 사실 서울에 와서 외지인들이 이렇게 함께 다 모여 사는 공간에서 보면 영남에서 민주당이나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소외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실제로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은 저 사람은 영남에 태어나서 100% 국힘했을 사람들이 호남이기 때문에 민주당 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보면 요즘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영남 쪽에서 저런 바람이 일어나고 대구 경북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역사적 정말로 진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서 영남 쪽에 계신 분들 여러분 그래도 박수를 쳐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남 너희는 버리자 이런 말씀 하시면 거기에서 사는 뭐 김부겸을 지지했던 홍일학을 지지했던 그리고 임대윤을 지지했던 또 민주당 국회의원 출마자들
되질 않지만 끝까지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지역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수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저는 정말 봅니다. 초반 분위기 같으면 33.3%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그죠? 그럴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30%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하여튼 저는 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안동에 가셨을 때 네. 그 유림들이 그 아, 2층 아. 누각에 딱 한복 입고 아주 큰 한복들 예. 입고 쫙 있어가지고서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연설을 바라보던 이런 장면 같은 게 앞으로 참 좋은 장면으로 기억이 되고 그게 또 그 지역에 또 생각을 바꾸고 좀 이러는데 좀 기여가 됐으면 그럼요. 좋겠는데 예. 제가 그렇게 되길 맞습니다. 바랍니다. 저도 이제 대구에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유세장에 제가 가서 그 현장에서 그 시민들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재밌는 경험 많이 한 것이 저는 이제 대구 어떻겠네요? 사람으로서 아주 생경한 경험인 게 일단 수 자체가 많은 건 뭐 당연히 생경한 거고요. 거기에 제가 갔던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저를 막 스픽스 아니세요? 이렇게 제 이름은 뭐 스픽스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름이 스픽스가 스픽스가 역시 대구 출신이 저기니까 훨씬 더 그쪽에 그렇네요. 네,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네. 그리고 저는 유익 있게 봤던 게 그날 사실 첫 번째 관심사는 혹시 뭐 야유를 보내거나 물병을 예. 던지거나 부정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정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 없었고 그 다음에 저 주목했던 거는 파란색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 말고 예, 예. 그냥 저처럼 시민의 복장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얼마나 계신가를 봤는데 그 시민들이 유세장 안에 유세 그 무대 연단 밑에는 못 오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대구 동대구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아주 큰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 벽을 따라서 쫙 사람들이 서서 시민들이 예. 일반 시민들이 서가지고 그 유세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그 동대구 역사에서 기차를 타고 마침 내린 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온지를 모르고 기차를 타고 내린 분들이 내리자마자 표정들이 다 그 복면가왕에서 왜 가면 벗은 순간 있죠? 그것처럼 네.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화하고 나오다가 이런 표정으로 다 나와서 막 달려와요. 그래서 막 사진 찍고 이재명 후보 사진 찍고 그 장면 보면서 대구에서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나? 정말 바뀌긴 바뀌었구나 그 생각했어요.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셨군요. 정말 나시겠네 예. 정말. 그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비교적 이제 기자 생활할 때도 균형 감각, 중도 보수라는 이야기 듣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제 진보적인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전통과 또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대구에 또 예. 정서적으로 또 그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대구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 편인데, 이번에 이제 대구에 있는 한 인사와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저는 당원이 아니거든요. 네. 뭐 당원이 아닌 지 오래됐지만,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정말로 정치적 편향성으로 보이냐고 제가 이제 거꾸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란 세력이 저렇게 구태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정말로 절단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로 이 사안을 예. 나 민주당 지지자야, 나 이재명 지지자야 이런 관점으로 보는 이 기준이 맞느냐고 제가 이제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정당과 예를 들어 정치인에 대한 편향성의 문제로 돌아가는 순간 대구는 영원히 극복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원래 보수였기 때문에 김문수 무조건 찍고 국힘 찍고 그리고 나는 원래 보수였기 때문에 이 사람 문제가 있어도 홍준표를 찍고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찍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절대로 대구가 국가적으로 봤어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갈 수 없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주당도 찍고 사안에 따라서는 국힘도 찍어서 그 사람이 어떠냐, 어떤 이슈가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해야 하느냐라는 것은 자식들 공부시킬 때 다 하면서 왜 나는 표 찍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어떤 선생님을 보고 이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영원히 그 선생님이 지키면 애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고. 학원 선생님도 바꾸고 그 선생님이 아니면 학교 전학을 가기도 하고 우리 애가 거기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정당을 선택할 때는 이유불문하고 내가 이재명 지지하면 너 이재명 파지, 종북 주사파지, 좌파지, 전체주의 세력이지, 민주당 지지하면 너희도 원래 빨갱이였지 하는 이 기준으로는 대구가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우리가 비판적 생각을 견지하되 지금 이 순간에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려면 어떤 사람을 찍어야 할 것이냐의 기준으로 가봐라. 결과를 봐라.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예. 것이어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책임 정당 그리고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확신을 갖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아, 야, 막 모토 다셨어요. 아니 왜냐면 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사실 김진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이 의원으로서의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뭔가 투사의 모습 이런 게 국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또 받으셨고 그럼요. 또 굉장히 또 의정 활동을 또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게 많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진짜 이
어떤 외로운 투사는 여기 두 분이 더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영남에서 그럼요. 대구에서 굉장히 그럼요. 외로운 싸움들을 하고 계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지역에서 네. 아니 뭐냐면 저는 시댁이 진주예요. 아. 영남보다 더 세요. 세상에 경남보다 또 서부 경남은 더 셉니다. 더 세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거기도 바뀌더라고요. 예. 저희도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바뀌어서 저는 그게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의 문제가 그리고 저는 이번에 사실은 저는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새로운 개혁 보수 세력이 나와주기를 굉장히 바랬었어요. 그래서 예, 나름대로는 그렇죠. 그쪽에서 굉장히 이제 지원도 하고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지원도 하고 그쪽에 관련된 인물들을 좀 띄워주기도 했는데 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 왜냐면 안 찍어주니까. 그렇죠. 네. 안 찍어주니까 뭔가 뭐냐면 정치적인 세력이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쪽 지역에서 찍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찍어줄 걸 아니까 그쪽에 그 정치인들도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감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게 좀 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그 또 괜찮은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중도 보수 쪽으로 예.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보수 쪽에서 세력 개편이 일어나서 새로운 개혁 보수가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서 이제 저희 김진애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이 혐오 정치 세력이 이번 대선 이후에 뭔가 완벽하게 궁지로 내몰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갈라쳐져 있던 지역 구도도 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경남이나 부산이나 이쪽이 그래도 민주당 의원이 배출이 되는 지역이 됐잖아요. 예. 어느 정도는. 근데 조금만 과거로 시계를 되돌아봐도 아니 영남 다 통틀어서 전부 다 국민의힘 쪽이었던 시절도 많았잖아요. 과거에.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나서 경남에서는 그 지역은 절대적인 민주당 충성 지역이 되고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말 정치를 잘하게 되면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판이 바뀔 수 있다. 이재명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경북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의힘이다라는 판이 없어지고 예. 정치 잘하는 사람 와 우리 지역 출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 지역도 잘 되는구나 라는 실제 증거를 이재명 그렇죠. 후보가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된 흐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적절히 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움직임이 뭐냐면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여러 단톡방에 초대가 되어 있는 게 또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잠입을 했네 또. 거기서 뭔 얘기들이 나오냐? 다른 얘기 없습니다. 일단 전환길 있죠. 전환길이 무릎 꿇고 울면서 호소하는 영상 계속 돌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윤리의식 도덕적으로 반듯한 후보를 찍어야 된다.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요거 이제 세 가지 말고는 그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왜 좋은지 뭐 공약이 어떤지에 대한 거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뭐 공안 통치, 공포 독재 이런 마타도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자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러한 여러 마타도도 막 계속 글을 올리고 했었는데 오늘 현저히 줄었어요. 그 속도가. 갑자기 왜 줄었을까라는 그건 걸 리바스쿨 생각하면 효과죠. 상당히 좀 리박스쿨이요. 왜냐하면 네, 리박스쿨에 대한 효과도 있을 왜냐면 거다. 자기네들에 대한 리액션이 안 나오니까 자기도 신이 안 나는. 네, 그리고 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도 착수하고 이러니까 예. 집단적으로 뭔가 여론을 갖다가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을 부담감이 느끼는 조직력이 거죠. 확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전국적인 예. 투표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시 기준으로 지금 집계를 시작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오후 2시 기준 64.8% 투표율이었는데 현재 지금 2시가 14분 남아 있는데요. 63.5%로 집계가 되고 있다. 아마 64.8%보다 훨씬 이제 넘어서겠죠. 지금 이게 이제 한 1에서 2%포인트 정도 높아지고 있다면 최종 투표율이 78을 넘어서 79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대구는 여전히 이제 제일 낮은 상태로 59.3%인데 이것도 추세적으로 보면 예.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고요. 댓글로 이 정말로 전문가들이 많으신데요. 댓글로 이런 걸 주십니다.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방송하지 말고 오후 4시 되면 솔직하게 다 깔아. 이렇게 취재한 내용 솔직하게 다 깔아. 이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이야기를 네. 하더라도 결집 안 된다 이런 것인데요. 근데 아니, 근데 눈치를 힘들어. 치셨네. 전 그거 대표님이 까세요. 오늘 하루 종일 방송하시거든요. 까세요, 지금 까세요. 얘기하면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요. 4시에도 가면 안 되고요. 4시까지는 보고 있다가 취재한 내용들을 그럼요.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은 추이나 추세에 대해서 예.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망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지. 지금 혹시라도 요새는 한두 시간 만에 이거를 바꿀 수가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